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연대대표 김태년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행사 앞에 하는 알림판에 제 얼굴이 보여서 저게 뭐지? 좌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 가서 보좌진들한테 내가 왜 좌장이지?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요.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걸 해라고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되돌아봐도 밤에 11시에 전화 한 통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스터에 얼굴까지 나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 들어서 원내대표 되고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최하 5번씩 공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K-뉴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하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시간은 저한테 할애된 시간 아주 깁니다. 이게 기조 연설이어서 꽉 채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K-뉴딜을 왜 해야 되느냐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이낙연 대표께서는 비단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었던 중에 코로나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그 한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가 100년 만에 최대의 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학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비단 보건 위기뿐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도 대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대격변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따른 국가적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 아마 또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용과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일수록 코로나19 대응력이 뛰어나고 경제 피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확대도 4차 산업혁명의 앞선 국가들의 위기 대응 탄력성도 월등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국가 간 격차는 더 심화되고 미래 선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K-방역의 성공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또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 한국은 지역 봉쇄와 직장 폐쇄 없이도 방역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방역의 성공은 경제 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스위스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한국을 최고의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방역 성공을 미래 선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초기 뉴딜 정책이 금융구제, 과잉 생산 및 과잉 경쟁 억제, 극빈층 구제에 집중되었다면 후기 뉴딜 정책은 예술인 지원, 사법개혁, 조세개혁, 실업보험, 노령자 부양보험 등 사회 분야 개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뉴딜은 단순히 토목, 건설 등 공공인프라만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구조, 사회제도 개혁 등 사회 전분화에 걸친 과감한 개혁입니다.
한국판 리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수도권 1급 체제에서 지역균형 발전 체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짜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100년 만의 위기를 100년 만의 기회로 바꾸고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통해 세계 디지털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가 2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교육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은 이미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G 통신망, AI 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ICT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교육 인프라와 사회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데이터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똑똑한 AI 정부를 만들고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상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에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목표 중에 하나는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를 해소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선도국가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됐습니다. 올 여름에는 전국에 큰 피해를 남긴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이 수해도 단순한 여름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린 뉴딜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 이유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그린 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 아리백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더 대담하게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광,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차 등 수소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쉽게도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 수소도시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사회적 뉴딜은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고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모든 경제적 주체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려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서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균형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 무대는 지역입니다. 지방입니다. 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입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전략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을 돌면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역별 중점 제도 개선 사안을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아니냐, 잘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야당도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판도 이런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2005년에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5년에 세계 9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화제가 되었다가 잊혀졌지만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 성큼성큼 전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은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K방역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보건, 문화, 사회안전망, 민주주의 등 각 방면에서 선진국을 향해 눈부신 성과를 축적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OECD가 처음으로 시행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고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세계 1위 국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만큼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져도 됩니다. 전 국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인 투자, 고용,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출시하고 각종 세제와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더 많은 민간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뉴딜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에 의한 지역균형 뉴딜까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의 큰 그림을 말씀